숙제도 좀 같이 볼게. 봐봐. 안 풀었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 시간 때 얘기하잖아. 다시 썼어? 내가 그때 말한 거? 영어는 오히려 알아보겠는데 한글을 못 알아보겠어. 응? 육과는 그때 다 한 거예요? 육과는 다 했냐고. 아, 네. 그때 찍어. 근데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사진으로 말고 직접 확인을 해야 돼. 그걸 펴야지. 아니 하루 종일 걸리네. 자 이따 펴놔. 봐봐. 네. 자, 얼마나 잡으자. 여기까지. 민지 봐봐. 너 근데 왜 매번 해놓고 채점을 안 하냐? 안 그래? 방금 다 했다고? 다 한 건가? 아, 아니구나. 갑자기 다한 줄 알았네. 야, 그래도 객관식만 하니까 훨씬 수월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하나 빼냈어. 아, 진짜. 여기까지. 자, 봐봐. 아이고, 많이 높네. 응? 아저씨. 5과는 다 끝난 거죠, 그러면? 그래. 이제 와서. 좀 빠졌었어. 빠져갖고 말이야, 씨. 객관식은 나는 저기 호준이 보면은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내 아들이 잘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간혹가다가 들어. 너처럼 크면 되게 잘. 아유 걱정된다. 뭐야 얘는 왜 보라색 들었어? 색깔이 갑자기 안 나와. 아빠도 다 했나? 얘는 뭐야 왜 채점을 안 했어? 그러게 그 자식아. 아하. 내가 필기해준 대로 잘 썼네. 근데 빼먹은 게 맞네? 그래. 자, 보자. 찾았어? 안 가져왔어? 아니, 이과 통합봉을 가져왔는데 그래만 안 가져왔어. 대체 기준이 뭐야 그게? 어? 뭔 가져오고 뭔 안 가져오고 기준을 보내야 돼. 집에서 그냥 안 가져왔어. 자, 하는 거 멈추고 우리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부터 하자. 제일 테스트 아직 못 끝났네. 다 못 끝냈어요? 아 진짜 데일리 테스트를 끝내야 내가 피드백을 할 거니 지. 그냥 단어 하는 게 너무.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그럼 진도를 먼저 나와서. 근데 뭐 내일 다음 번부터 외부 지문 단어 외워야 돼요. 네. 그 외부 지문 단어랑 불규칙 동사랑 67, 8, 7, 8.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고 외워오시면 돼요. 일단은 진도 부분. 그때 8과 본문까지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그럼 8과 어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봅시다. 한 가지 좀 공지를 하자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지금 오늘 분사까지 테스트를 봤잖아요. 그래서 어법 개념 테스트를 계속해서 볼 거고, 그 어법 개념 테스트가 한 바퀴 끝나면요. 그동안 여러분이 시험 봤던 거를 이제 여러분이 스프링 노트에 붙여놨을 테니까 한번 쭉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5과부터. 그러니까 총 8개가 나와야겠죠? 어법 개념 테스트가. 그렇죠? 그래서 그 8개를 쫙 확인해갖고 제가 하나씩 봐서 제가 제 마음에 안 들면 제 시험 보게 할 겁니다. 알겠죠? 제 시험은 언제 볼 거냐? 수업 끝나고 볼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 통과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분사 개념 테스트를 내가 봤어. 근데 로이 쌤이 빠꾸 매겼어. 그러면은 너 분사 개념 테스트 다음에 다시 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뭐 예를 들어 화요일 날 와갖고 수업 끝나고 내가 준비해 놓은 분사 테스트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보고 채점하고 붙이고 가면 돼. 그럼 내가 또 다음에 오면 또 확인을 하겠죠? 목요일 날에 확인했어. 마음에 안 드네? 오늘 다시 시험 보고 가. 반복. 통과할 때까지. 이해되죠? 내가 분량 줄여줬잖아요. 분량 줄여줬잖아. 그치? 많이 줄여줬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줄여준 만큼 개념 테스트에 좀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필기해드리잖아요. 그 필기한 거 기반으로 대부분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지에 쓴 것과 아주 정확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내가 빈칸으로 문제를 낸 거 있죠. 오늘 같은 거. 뭐 이제 처음에 분사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거는 당연히 빈칸과 똑같아야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예문을 들어 설명해라 라는 거는 당연히 아예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볼 거고 그 내용들은요. 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건 뭐냐? 그 한 걸 보면은 내가 필기해준 버전으로 이제 썼더라고요. 호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전 좋아요. 근데 덜 썼어요. 두 분 다. 내가 필기해준 대로 쓰긴 썼는데 덜 썼어. 쓰다 말았어. 그러니까 이것만 좀 보완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가지고만 시험에 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답지를 미리 드릴게요. 못 받으신 분들은요. 3명이 못 받았네? 누가 못 받았어? 민지랑.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 먹으세요. 내가 이따 까먹고 안 줄 수 있으니까. 예문을 아니 그러니까 대표 받아 먹으라고. 일단은. 자 그러면 8과 어법을 볼 건데 이거 2개만 해도 시간이 빡빡할 겁니다. 아마도요. 오늘 원래 대화문까지 보려고 하는데 대화문은요 제가 학습법을 알려줄 거거든요. 미리 말하면요. 5에서 8과를 모든 대화문을 제가 일일이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대화문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공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량이 줄어든 만큼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숙제를 오늘 내줄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처음에 소대 구문부터 나왔는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또 먼저 읽고 한번 가봅시다. 자, 소 형용사부사 대주어 동사는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수 형용사 대주어 can't나 couldn't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없었다의 의미로 to 형용사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이 아마 많이 배웠던 내용일 것 같고요. 자, 바로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있는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so that can't를 to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투부정사 행위의 주체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o 대신에 such를 써서 such와 형용 대주어 동사로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또 필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자, so that 구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은 so that 구문의 형태와 해석을 먼저 알아볼게요. 형태와 해석. 일단은 so 뒤에
대시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물결 자리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나옵니다. 형용사나 부사. 이 so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 그냥 너무, 매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so가. that만 어떻게 해석하면요. that은 그래서예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부분 여기까지가 나타내는 게 원인이고요. 요 이하에 나타내는 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바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써볼게요. I was happy that I jumped. 내가 너무 행복해서 점프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보시면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that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 내용은 내가 너무 행복했다라는 어떤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대요? 내가 점프했다고요. 됐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점프를 했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나하나 끊어서 해석하면 나는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나는 점프했어. 됐어? 이렇게 되는 간단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게 형태와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소대 부분 같은 경우는요.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2번에다가 쓸게요.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소댓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소댓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쓰기 전에 딴 거부터 알아볼게요. 죄송. 이 소댓 구문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so that can't는 to to로 쓴다, so that can은 enough to로 쓴다, 막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무슨 수학 공식 마냥. 근데 그냥 so that 구문에 대해서는 바꿔 쓰는 표현을 안 배우거든요. 그리고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이 so that 구문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예시로 보여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예시. 지금 요 예시를 썼으니까 이 예시와 같은 말이 되도록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ecause 또는 as 또는 since를 쓸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I was 이땐 so가 아니라 very를 씁니다. very happy. 자, 그 다음에 that은 빼버리고요. I jump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됐어? 똑같은 말이야. 해석상 똑같으면 그만이에요. 나는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난 점프했어. 나는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나는 점프했어. 똑같은 말이잖아. 되나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 was very happy. 콤마 찍고 so I jumped.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해석해봐. 나는 매우 행복했어. so 그래서 나는 점프했어. 똑같은 말이죠. 됐어? 그러면 지금 똑같은 말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 문장 주고 얘랑 의미가 다른 거 하나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딴 거 5번. 됐어?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냐 아니냐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해석만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 노란색 덩어리. 이 덩어리는요 문장 뒤에다 써도 됩니다. 됐죠? 부사 절이기 때문에 because and since 절은요 I jumped 뒤에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요것만 설명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공간이 좀 좁으니까 제가 여기 지우고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2번이 이제 so that과의 차이점이라고 쓸게요. so that 이 붙어있는 거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인 형태를 제가 좀 써드리면 so that 뒤에 주어에 can 또는 may가 나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자,
자, 얘는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거는 so that이었어. so that. 근데 지금은 so that이야. so that. 붙어 있는 거야. 해석이 아예 다릅니다.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주어가 동사원형 하기 위해서 또는 동사원형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어요? 해석이 아예 달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so that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라는 어떤 목적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목적성. 그래서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바꿔 쓸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so that이라는 것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함께 헷갈리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o 대신에 in order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in order. 그래서 in order that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in order that. 주어 동사라고 쓸게요. 그냥 편의상.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쌤이 쓴 거는 대절 전부 다 절의 형태로 썼는데요. 구의 형태로도 써보겠습니다. 투부정사로 쓰면 돼요. 자, 그냥 투 동사 원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투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됐죠? 자, 그리고 또 투부정사 앞에다가 얘랑 똑같이 in order를 붙여서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so를 똑같이 so를 붙여서요. so as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됐죠? 전부 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가주어진 주어 배웠잖아요. 가주어진 주어 배울 때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거 우리가 배웠었죠.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나 of의 목적격을 붙인다. 이거였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앞에 주어 동사 나왔고 여기에 so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요 주어랑 달라. 예를 들어서 달라.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in order to로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 투부정사의 주어랑 이 문장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쵸? 지금 주어가 두 개가 다르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격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쓴 거예요. in order 앞이 아니라요. 알겠죠? 이런 것만 좀 주의하자고요. 알겠죠? 자, 이거는 사실 소대 구문 붙어 있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원래 배우고자 하는 요 소대 구문에서 좀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소대 붙어 있는 거는 해석 정도만 여러분이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 정도 잘 받으시고 기존의 so that이랑은 다른 의미다. 이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럼 바로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3번은 so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so that can't.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주의점을 먼저 하나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so that can't에서 정말 많이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이때 정말 많이 틀리는 게 있거든요. 뭘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뭘 제일 많이 틀릴 것 같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틀려. 왜 그럴까? 요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이 과거형이 나왔어. 그럼 여기도 과거형으로 써줘야 돼. couldn't로 써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하도 외울 때 so that can't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can't를 그냥 써버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so that can't는요.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to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바뀌는 부분만 한번 체크해보자면 so를 to로 바꿨고요. that 주어 can't를 to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똑같죠? 됐어요? 나머지 다 똑같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을 합니다. 됐어요? 이거 뭐 별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바꿔 써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험에서 여러 가지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전에는 얘를 어떻게 시험에 냈었냐면 서술형으로 얘를 얘로 바꿔 써라 또는 얘를 얘로 바꿔 써라 이렇게 시험에 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시험을 안 냅니다. 어차피 그리고 서술형도 안 나오잖아요. 너네. 그렇죠? 그럼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랑 비슷한 버전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비슷한 버전. 어떻게 낼까? 다음 중 짝지어진 문장이 의미가 같은 것을 골라라, 다른 것을 골라라. 됐어?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so that 이제 1번 so that can't 써있고 는 써있고 여기에 to 써있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2번 그냥 so that만 나와있고 여기는 이제 because로 나와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다?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 쓰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객관식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바꿔 쓰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 버전이거든? 기본 버전인데 약간 난이도 있는 심화를 보여줄게요. 심화 과정. 자, 심화 예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심화 예시. 자, 이거는 예시로서 보여줄게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이거든요. 제가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 쓸 때 주의할 점이 뭐다? so, that, couldn't로 썼죠? was니까요. 됐어?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can't로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해석해보면 그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것을 들어올릴 수 없다.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필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 되도록 써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써보세요. 한번 바꿔 써보세요. 한 방에 맞추면 뭐 해줄까? 아니, 한 방에 못 맞출 것 같아. 아니야, 됐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다고? 한 방에 맞추면 박수 쳐줄게. 왜? 나한테 박수받기 어려워. 자, 과연 맞출 수 있는지. 이거 못 맞춰. 내가 봤을 때. 못 맞춰. 수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응? 수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요? 해보면 알아요. 왜냐면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혹시나 미리 알고 있나 해갖고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은요, 금민지는 배웠어요. 넌 맞춰야 돼, 그러니까. 넌 배웠어. 여기 우리 옆에 6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배웠었어. 예문도 똑같아, 심지어. 내가 그때 써줬던 예문도. 자, 혹시 다 쓰신 분? 없어요? 다 썼어? 봐봐요.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틀렸습니다. 네. 네, 내가 예상한 거랑 약간 다르지만 약간 다르게 틀렸습니다. 네. 자, 영빈이랑 똑같은 답이네요. 수트. 근데 이제 둘이 답이 똑같고 하나가 답이 다르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답이 가깝냐라고 굳이 따지면은 동혁이가 조금 더 가까워요. 조금 더 가깝습니다. 금민지 하루 종일 쓰고 앉았네, 자수가. 빨리 안 써, 이씨. 내가 말했잖아, 박수 못 받는다고. 이거 말안 뭐? 다 썼어? 봐봐. 어디 봐봐. 와, 대박. 언어 창조자. 와, 처음 보는 형식이에요. 야, 씨, 대박. 내가 영어 수십 년을 배우면서 처음 보는 형태야. 언어 창조자. 자, 보겠습니다. 맞은 거에서 박수를
아니요, 다른 의미의 박수인데. 아니야, 내가 와 진짜 잘했어 이거랑 잘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말투도 다르잖아. 야 너 진짜 잘했어 이거랑 잘했다 그래 잘했어 이게 똑같은 말이야? 아니잖아. 자 봐봐. 여러분이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썼는지 그 의도부터 내가 보여줄게요. 일단 더 박스 was 쏘니까 to로 써야지 too heavy. 그 다음에 여기 to lift네. 그럼 to lift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다 틀렸잖아. 그죠? 자 정답을 먼저 써줄게요. 제가 뭐가 정답인가? 이게 답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첫 번째, 의미상 주어죠. 하나 더 있어요. 저거 이때 그쵸? it이 없네요. 그쵸?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얘는 아까 말했죠? 저 박스 주어랑 대절의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를 쓰라고 했죠. 근데 민지가 의미상의 주어를 어디다 썼어요? 이야, 네. 의미상 주어잖아, 주어. 주어는 어디다 써요? 동사 앞에 쓰는 거 아니야? 동사처럼 생긴 애 얘잖아. 얘 앞에다가 써야죠. 그죠? 그렇다고. 너 앞으로 주어 동사로 쓰지 말고 동사 주어로 써라. 그지 같은 거다. 자, 이게 첫 번째. 됐죠?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for 목적격 쓰죠. 사람의 성격이 나올 때만 over를 쓰는데 사람의 성격이 무거운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for의 목적격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동혁이가 it을 빼고 썼더라고요. 동혁이가 쓴 답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동혁이한테 질문할게요. it을 왜 뺐어요? 너는 it을 왜 뺐어? 까먹고 안 쓴 거야? 까먹고 안 쓴 거야? 그건 아니야? 뭐뭐 하기에 들어 올리기에 그거 약간 이미 나왔는데 굳이 쓸 필요가. 그럼 얘도 it이 이미 나왔는데 왜 썼을까요? 여기 이미 나왔잖아. 이거는 대신 대시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동영이가 한 말이 맞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말은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아니다, 어려운 말 빼고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that을 기준으로요 반을 이렇게 띵할게요. 반띵했어요. 왜 내가 반띵했냐면요, 앞에 주어 동사 있죠, 뒤에도 주어 동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반띵한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it을 써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게요. 첫 번째는 해석적인 이유, 두 번째는 문법적인 이유입니다. 자, 해석적인 이유로서 접근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 주어 동사와 이 주어 동사를 이 접속사 대시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은 별도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별개의 문장이야. 왜? 주어 동사가 분리돼 있으니까. 됐죠? 별개의 문장이야. 자, 그러면 요 부분만 보면 돼요. 요 부분만. it이 없다고 치면 I couldn't lift. 나는 들어올릴 수 없대요. 뭘? 알 수 없습니다. 왜? 별개의 문장으로 취급하니까요. 됐어?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올릴 수 없는지 정확하게 목적어 it을 표시해줘야 된다. 이게 해석적인 이유예요. 문법적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that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근데 얘가 없으면 불완전하죠. 그래서 it을 써준 거예요. 됐어? 이게 문법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래에서는 왜 it을 안 쓰는데요? 왜 안 쓰냐면은, 잘 봐봐. 위에 거는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왔으니까 별도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래 문장은 어때요? 주어 동사. 자, 주어 동사 또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뭡니까? 별도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에서는 뭡니까? 얘를 하나로 취급하는데 들어올린다는 게 뭘 들어올린다? 박스를 들어올린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t이라는 녀석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혁이가 말한 거랑 같은 이유예요. 이거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유는 맞았어. 감각이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심화 버전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에 나올 수준은 이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단순한 투투가 아니라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주의할 점은요. 이런 것도 물론 이런 포인트도 주의할 점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됐어? 이런 시제 같은 거. 이런 사소한 거에서 오히려 잘 틀려요. 오히려 너네가 이런 거를 잘 기억하다 보면은요. 이런 사소한 거에서 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 2차 함수 열심히 배워갖고 계산해서 실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제를 실수하는 거는 수학에서 계산 실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대 캔스까지 알아봤고 책에 안 나와 있는 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책에 안 나와 있는 거. 바로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입니다. can't가 아니라 can을 쓴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뭐랑 똑같냐? enough의 투부정사랑 똑같습니다. enough의 투부정사.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so를 to로 바꾸고 that과 can't를 to로 바꾸고 물결 자리도 똑같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enough는 좀 다릅니다. 물결이 먼저 나오고 enough가 나와요. 됐어요? enough 뒤에다가 물결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런지 그냥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가볍게. 자, 왜 그러냐면은 enough라는 단어가 얘들아 형용사로서 충분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부사로서 충분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enough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랑 부사로 쓰일 때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럼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줘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그런데 부사로 쓰이면은 부사는 누굴 꾸며줘?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럼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배운 소대 구문에 이 물결 자리에 뭐가 나온다 했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enough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물결 enough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enough 물결이 아니라. 됐죠?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I have enough money예요. 그때는 enough money. enough가 money를 꾸며주는 거고요. 됐어요? 뭔가 충분히 뭐 쉽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은 enough is가 아니라 is enough가 되는 거야. is enough. 됐어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준다고. 되셨나요? 됐어? 자, 그럼 이것도 쉽게 예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똑같이 한번 바꿔 써볼게요. 또 한번 해보자. 자, 써보자. 이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리면 니킥 세대입니다. 아유, 잠깐만 운동 좀 하고 있을게요. 빨리 쓰세요, 여러분들. 오늘 오른쪽이 좀 잘 맞는데 왼쪽으로 해야겠다. 머리를 잡고 얘는 틀려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틀리라고 낸 거니까. 이건 맞추라고 낸 거예요. 스마트야, 스마트. 참고로 이거. 옆으로? 혹시 다른 사람? 호준이 다 했어? 이러면서 걸어야겠다. 어디 보자. 어디서 썼어? 이거야? 오! 잘했어. 다 했어? 아니요. 왜? 아니 뭘 그렇게 신중하게 해. 쉬는 건데. 응. 다음 거지? 다음 거지? 네. 이걸로 봐도 되는 거지? 잠시만요. 아니 왜 그래? 민지 다 했지? 봐봐. 아니 뭐 족발 쳐봐. 쳐. 족발 쳐. 봐봐. 스펠링 틀린 아니에요.
못 알아보겠는데 틀린 것 같은데. 아니 BLEM. 아니 여기 앞이. 네, 여기 어디가? 이씨. 잘했어. 잘했어. 됐어? 아니요. 아직도 안 했다고? 이거 겁나 쉬운 거야. 답이 위에 써 있잖아. 빨리 해. 얼른 해. 응? 내가 시간 넉넉히 5초 줄게요. 자, 하세요. 5, 4, 3. 뭐라고? 다음 거야? 잘했어. 맞추라고 준 거잖아. 이건 틀리면은 씨. 맞아. 자, enough도 써야 되겠죠? smart가 앞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smart enough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solve 쓰면 되겠죠?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너무 쉬운 거여서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데켄트에 대한 설명, 이게 소데구문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자, 선생님, 그래서 소데구문이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시험 포인트라고 쓰겠습니다. 시험 포인트는요,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so that 그리고 so that 있죠. 그리고 이거에 관련하여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있는 표현 암기가 중요합니다. 이러면 끝나요.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유형이 나와도. 됐어? 그러니까 so that can't는 to to로 쓴다. so that can은 enough to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었죠. 주의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to to로 쓸 때 아까 to 부정사의 목적어, 즉 to lift it에서 it을 빼버렸었죠. 그래서 주의점 첫 번째는 to 동사원형의 목적어를 빼는 경우. 이걸 좀 조심해야겠죠. to lift it에서 it 뺀 거 말한 거야. 아까 알았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를까봐 얘기한 거다. 두 번째는 시제입니다. 시제일치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가 의미상 주어 표기에 관련된 겁니다. 됐어요? 이게 주의점이에요. 요게 주의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 바꿔 쓰는 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됐어? 만약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얘네 1, 2번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는 짝지어진 녀석이 다른 것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느냐가 결국엔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소댓에 대한 거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볼 거냐? 우리 사역동사 파트를 볼 겁니다. 사역동사. 자, 이 사역동사 파트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제가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다 지워도 돼요? 아직이요? 여기 왼쪽은 지워도 돼? 왼쪽 지울게. 아이고. 동혁이 필기한 동안 막간에 잡담. 혹시 여러분 각자 부모님이랑 혹시 그런 거 혹시 없어요? 뭐 나 이번에 시험 몇 점 받으면 뭐 해줘 이런 거 혹시 없나요? 그런 거 거는 거 없나요? 요새 그런 거 안 하나? 없어 영빈? 없어? 없어? 있어? 뭔데? 평균 80점 이상 못 나오면은 핸드폰 뺏기기랑.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 좋은 거. 90점 이상 받으면은 자전거 사줘. 자전거? 응. 그래? 저기 내가 자전거 하나 추천해줄게. 전기 자전거인데 한 600만 원짜리 있거든요. 얼마짜리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이미 사놨어요. 근데 아. 아까 거여갖고 주는 거. 샀는데 이제 주냐 안 주냐? 그게 뭐야? 네.
사실상 주시려고 사신 거겠네요. 아니야 90점 안 넘어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은 호준아 쌤이 자식 키우는 입장이잖아. 그렇잖아. 나도 아들내미였잖아. 그러면은 나도 똑같아. 이제 얘가 뭘 사달래요. 뭐 최근에는 무슨 뭐 레고 트랙터를 사달래요 나보고. 레고 트랙터 집에 레고가 쌓여 있거든. 레고 트랙터를 사달래. 그래갖고 이제 나도 이렇게 말하지. 너가 이제 뭐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줄게. 근데 주문은 이미 했어요. 주문은 이미 했어.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부모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현실주의자라서. 네. 주실 거예요. 괜찮아. 80점 대만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너가 점수가 안 나와도 내가 팁을 알려줄게. 받는 방법. 정당하게 받는 방법 알려줄게. 안 혼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시험 기간,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코스프레라. 괜히 단어 있잖아. 괜히 이렇게 하면 돼. 같이 저녁에 밥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단어장 있잖아요. 괜히 단어장 들고 이렇게 가고 밥 먹을 때 단어장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고. 네가 90점 안 나왔어. 그럼 얘기하면 돼. 이제 처음부터 네가 약간 주눅 들어서 가야 돼. 연기해야 돼. 주눅 들어서 가고. 난 해가 안 되나 봐. 진짜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아유 기운 내라 괜찮아 자전거 줄게 이렇게 돼요. 하면 되잖아. 이제는 뭐 없어요? 팍팍하네 진짜. 내가 전화 좀 돌릴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이번에 몇 점 나오면은 뭐 약간 이런 거.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엄마랑 딜을 했어요. 100점 한 과목당 10,000원. 그래서 한문만 겁나 외웠습니다. 저는 100점 받기 쉬운 거. 암기 과목 있잖아. 한문, 막 컴퓨터 막 이런 과목 있잖아요. 그것만 주구장창해갖고 딱 2과목 해서 20,0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씁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요. 자, 사역동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지워도 되지? 이거 소문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고성되네. 영상 올리지 말까 오늘? 자, 사역동사 볼게요. 자, 사역동사는 뭐뭐에게 뭐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make, have, let 등이 있고요. 사역동사는 오형식 동사로 사용되며 목적격 보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쓴다. 사실 여러분이 아마 수업 시간에 이미 많이 배운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몇 페이지일까? 15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였네. 자, 17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냥 가볍게 볼게요. 그리고 쉬었다가 필기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자면 사역동사 make, have, let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즉 오형식 구문이고요. 목적격 보어는 동사 원형을 쓴다.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 나왔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get과 help라는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elp는 사역의 의미가 없지만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로 우리가 취급을 한다는 거고, 자, get은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쓴다. 즉 동사 원형을 쓰지 않죠. 하지만 사역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역 동사에 준한다. 즉 준사역 동사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make, have, let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셋의 차이점에 대한 시험은 안 나옵니다. 이 시험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어감 차이거든요. 어감 차이. 지금 여기서 보면 make는 강제성, have는 요청부터, let은 허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make에서 let으로 갈수록 강세가 약해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make를 하면은요, 너 숙제 해와? 뒤진다? 안 해보면 뒤진다? 약간 이런 거고요. have는 숙제 좀 해볼래? 네. 숙제 좀 잘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점점 어감이 약해져요. 알겠죠?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감에 대한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어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지금 책에는 설명이 이게 다인데요. 여기 외적인 거를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필기를 좀 할게요. 자. 아직 다 못 쓴 사람이 인간 동료가 페널티를 안 걸렸어. 짜증나네. 다 썼다고? 얼마나 너 20회 였잖아.
15개였잖아. 그걸 다 썼다고. 10번씩 쓰는 거 150개에다가 그거 5번씩 20. 150번. 아, 롱이었었어야지. 그럼 150번 다 썼어? 어. 보여줘. 많이. 아무 검수 나타나. 많이 안 돼. 진짜? 150번 어떻게 나왔어? 호준아. 보자마자 밴드 봐. 아 어.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너 때문에 지금 이거 막 자꾸 빠져. 왜? 아 계속 뺐잖아. 원래 빠지는 건데. 아니 빠지는데 그냥 들어있기만 해도 빠지더라고. 죄송할 거. 너가 보관을 잘하는 거. 그냥 뭘 보는 거야. 야, 쓴 것만 봐. 내가 쓴 것만 봐. 왜? 내 거야, 내 거야. 아, 힘들어. 내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열두, 열세, 열네 개밖에 안 썼는데. 한개 안 써도 되는 거 어? 한개 안 써도 되는 거 하고 그거 5개씩 쓰는 거였어. 아, 이거는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림 아니고 야, 글씨 않아. 그냥 예술 작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막 희갈이 했던 것 같아. 희갈견은 썼는데 글씨는 또 작아. 옛날에 작게 쓰고 싶어. 작게 쓰고 싶었다고? 응. 근데 무슨 작게 쓰면 뒤질래? 더 무난한 거잖아. 저 나쁜 자식. 조금 그러지. 소우라는 단어를 몰랐어. 어떤 거? 소우 나도 몰랐어. 아침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지? 근데 나 옛날에 단어장에서 외운 거였어 사실. 나 어딘가에서 봤었었는데 어딘가에서 봤는데 언제 봤는지 고든나라인데. 고든나라인데. 모르겠어. 뭐 어디서 봤나? 씨를 뿌리다. 응. 맞아. 그때 특별반 있었을 때잖아. 그때 뭐냐? 그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진짜 안돼. 나 뺏어가야겠다. 어쩔 수 없지. 하나 그런 식으로 네. 아 만족스러워. 절기. 방명도 어? 무슨 단톡 방송? 절기. 너 여기 1,500명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박명수 선생님 뭐한테 왜다 같이 이거 박명수 그거 팬클럽 그 뭐지? 박명수 짧아 보내는 거 아니야? 막 긴급전화 해야 되냐? 아니 1,500명 이거 너 겨우 들어가겠지. 아 졸려. 힌트 이거 한국이랑 영어 나오지? 이거 못 참았어. 뭐야? 호준이 뭐 하시네? 그냥 계속 잘못 입력해가지고 진짜 호준하고 오랜만에. 빨리 나 지금 등록 안 해놨어. 지문 등록 안 하니까 부셔버려야겠다. 어쩔 수 아 이게 아닌데. 아 워낙에 내용이. 그냥 이거 부숴도 돼? 나 학교에 내가 지울게. 나 오늘 휴지통 어디 갔어? 휴식 지울게. 붙여야겠다. 휴식통 어디 있어? 뭐야 호준이 여자친구. 내 친구가 이게 얘랑 있어. 어제 먹지가 이쁘다면서 제 사진 보내갖고 이게 이쁘냐고 보내준 왜 이렇게 많아? 안 되겠네. 야, 지들이 예쁘다고 해서 내가 이 사진 보내줬지.
개인 완벽한. 남의 사진이 찍어 영민아. 그럼 안 되지. 설마. 호준이랑 영민이랑 점점 닮아가는 거. 뭘 닮아? 안 닮았어. 그렇네. 그런 말 하지 마. 어디서 그런 식한 나 지금 6시에 일어났다. 북한 방문 1,500명이 있다고? 응. 1,500명이 있다고? 응. 진심이야? 맞아. 1,500명? 명수. 1,500명이 있다고 지금? 응. 그 안에? 어. 정명수 왜? 명수. 단톡 팬 단톡방이라고 하는데. 1,500명이 가입을 하고 전교생보다 많을까요? 이 이상한 데막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해. 우리 명수 명수님이 어때서? 1,400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뭐 이게 최대 인원이야. 그래서 맨날 꽉 차 있어. 근데 내가 들어갔어. 자랑이야. 굳이 그걸 왜 들어가는지. 그니까 할걸 뻔했어. 눈이 안 떠서. 응? 왼쪽 눈이 안 떠서. 왼쪽 눈이 안 떠진다고? 지금 떠지잖아. 어제 너무. 눈이 아프다고? 야, 그럼 나 이제 박명수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애송이. 저기 뭐가? 이렇게 짤을 연결해서 코딱지 맞는다고? 급하게 끄네. 뭐였는데 그거? 정명수 야, 한번 봤어? 팬클럽 이래. 야, 박명수 팬클럽이요? 1,500명이 가입돼 이제. 아 맞다. 내일이 있어야 돼. 자, 보자. 제가 사역동사 설명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교회 다니는 분. 그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역 이거 사역하러 갔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근데 이제 왜 다녔냐면요. 쌤 친한 친구가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계속 꼬드기는 거야.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근데 내가 안 간다고 했어. 근데 얘가 하도 이제 같이 가자고 한 번 갔어요. 근데 딱 한 번 간 이후로 지금 계속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에서 맛있는 거. 잠이 잘 왔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이 맛있는 거 준다고. 친구들의 모임. 친구들 가는 모임. 친구들의 모임? 아니에요. 민지는 이유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볼 것 같아. 잠이 잘 왔어. 집에서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교회를 가서? 자, 이유가 뭐였죠? 이쁜 누나 많았어요. 그거였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데. 내가 갔던 교회는 많았어요. 딱 갔는데 예쁜 누나가 겁나 많은 거야. 근데 심지어 예쁜 누나들이 잘해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열심히 다녔죠. 제가 이제 고3 때, 제가 이제 20살 초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왜 그만뒀을까? 여자친구가 생겼어. 아니요. 이쁜 누나. 그렇지, 그거야. 여자친구랑 뭔 상관이야? 여자친구 있어도 어쨌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여자친구가 저 고등학생 때 있었어. 이미 있었어요. 네? 저 생각보다 여자친구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보기와는 다르게. 안될 거 같아.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이제 이제 아까 이제 동혁이가 말했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20살이 됐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20살 이제 이 새내기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엄청 큰 강당 같은 데에서.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했는가? 이제 배 나온 아저씨였는데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자, 우리 여러분도 이제 드디어 청년이 되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는 사역이란 말이 뭔지 잘 몰랐거든 그때.
그 단어를. 근데 이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른대요. 약간 교회 전용 언어가 있어요. 사역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성스러운 단어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전용 단어가 막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막 은혜, 뭐 긍휼히 여기다, 막 이런 게 다 교회 전용 단어거든요. 이게 평상시 안 쓰는 단어잖아. 근데 이제 그 저기 뭐야 사역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사역동사 배울 때 말고는 사실 안 쓰는 단어잖아요, 평상시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버전으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내 버전. 자, 목사님 버전은 자 여러분도 되게 인자한 목소리로 자 여러분도 청년이 되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 버전. 자, 내 버전. 야, 니네 더 이상 애 아니잖아. 시킨 일 좀 하지? 애 새끼 아니잖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래라 이 노예들아. 이런 거야. 됐어? 내 버전이에요 이거는요. 내 버전. 그래서 사역이란 단어가 아까 책에도 나와 있었지만 시키다의 의미를 가진다고요. 시키다. 자, 그래서 이 사역동사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개념은 이제 제가 써놨다시피 뭔가를 시키다의 의미고요.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오형식 구조에서 쓰인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 종류와 해석과 그 다음에 특징을 한 방에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약간 달라요. 자, let 좀 간격을 둘게요. have 그리고 make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알아봤다시피 이제 사역동사의 세 가지 종류죠. 자, 사역동사는 다시 한번 몇 형식? 5형식 구조야. 그럼 앞에는 당연히 주어가 나오겠죠. 뒤에는 목적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 나오는데 목적격 보어를 제가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책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 동사 원형은 생긴 거는 동사죠. 근데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특강할 때 구에 대한 이해 배웠었죠. 그렇죠? 그때 제가 뭘 가르쳐줬냐? 준동사에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부정사가 투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가 있었어요.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 동사 원형이 바로 원형 부정사인데요. 우리 그 준동사 맵 시험 봤었잖아요. 2번이나 봤죠. 그 준동사 맵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원형 부정사를 어느 경우에 사용하느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역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그래서 즉 원형 부정사라는 거는요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생긴 건 동사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여기 있잖아요. 됐죠? 얘는 보어입니다. 보어.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역동사 이 목적격 보어를 해석할 때 5형식이니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뭐가,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뭐뭐 하도록. 근데 뭐뭐 되도록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둘의 차이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죠. 능동과 수동. 됐나요? 즉 동사 원형을 쓸 때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능동의 의미. 그러면 당연히 수동의 의미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수동형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게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써드릴게요.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let은 우리가 수동형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BPP라고 써요. BPP. 이게 수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해석은 위에 거로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자, have 같은 경우는 능동형을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얘는 ing도 쓸 수 있어요. 심지어 ing. 이게 능동입니다. 그리고 수동은 그냥 pp로 씁니다. 자, make 같은 경우는 그냥 동사 원형으로 능동을 표현하고요. 그냥 pp로 수동을 표현하는 가장 무난한 녀석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셋 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됐죠?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게 사역동사에서의 차이점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사역동사는 의미가 비슷한 동사가 있어요. 의미가 비슷한 동사. 그걸 하나씩 알아보자면 아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
let이라는 녀석이 허락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실제로 allow예요. allow. 그렇죠? 이 have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get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준사역동사로 나왔던 녀석이에요. 그리고 make랑 가장 비슷한 단어는 force라는 단어입니다. force. 됐어요? 참고로 allow, get, force는요 전부 다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동사원형을 쓸 수 없으니까 뭘 써야 될까? 동사원형, 즉 원형 부정사와 제일 비슷한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get 목적어 to 부정사,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의미가 서로 비슷합니다. 얘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의미에 가까워요. 얘는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게 해주다, 하게 하다. 얘가 동사원형 하게 하다. 됐어? make는 만들다, force는 강요하다죠? 그럼 얘가 뭐뭐 하게 만드는 거고 얘가 뭐뭐 하게 강요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3번 갈게요. 자, 3번은 준 사역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준동사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건데 내가 영어에서 준이라는 말 되게 자주 나온다고 했거든요. 준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비슷하다라는 뜻이었어. 비슷하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준사역동사는 뭐야? 사역동사랑 비슷한 애들이죠. 그렇죠?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던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help입니다. help. 자, 이 help는 어떠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오형식이야, 똑같이. 그러면은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 했죠? 얘가 뭐뭐 하도록 돕다입니다. 선생님, 얘가 왜 준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해석 어떻게 돼요? 기본은 시키다의 해석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시키다의 뜻이 아니잖아. 근데 얘를 왜 준사역동사라고 하느냐?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 뒤에 전부 다 동사원형을 쓰죠. 근데 얘도 동사원형을 쓰잖아. 근데 사역동사랑 아예 똑같이 동사원형만 쓰는 건 아니죠. 투부정사도 쓰는 거죠. 됐어? 즉, help는 왜 준사역동사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조가 비슷하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역동사와 구조가 비슷한 동사이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가 get입니다. 자, get은 get 목적어 투부정사로 씁니다. 아니 그러면 얘가 왜 준사역동사야? 사역동사랑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가 비슷하냐? 해석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됐어요? get은 뭐랑 비슷하다? have랑 비슷한 뜻이라 써놓잖아. have.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랑 해석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역동사와 해석이 비슷해서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allow나 force도 준사역동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allow나 force는 준사역동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책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책에는 get만 나옵니다.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도 준사역동사로 저는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똑같잖아 얘랑. 그렇죠? 왜 have만? let과 make도 사역동사인데 쟤네랑 바꿔 쓸 수 있는 쟤들도 사실은 준사역동사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용어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용어나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얘네가 해석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뒤에 목적격보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기본 설명은 이게 다예요. 사역동사는요. 그러면은 사역동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시험 포인트 바로 갑니다. 자, 시험 포인트에서의 기본은 뭐냐면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동사와 목적격 보어의 형태만 잘 관련지어서 암기하면 돼요. 동사 그리고 목적격 보어의 이 짝지어 형태를 기억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일 쉬운 버전이 빈칸으로 내거든요. 빈칸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안 써도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빈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막 make 같은 거 써놓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동사원형, 두 번째 동사의 s, 세 번째 동사의 ed, 네 번째 동사의 i. 그러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to 동사원형. 됐어? 뭐 이렇게 이제 출제하는 겁니다. 반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동사원형 나왔어. 여기 이제 빈칸 뚫는 거야.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make, 2번 let, 3번 have, 4번 help, 5번 want 막 이렇게 내는 거야. 됐어? 그럼 help도 동사원형 가능하니까 want가 정답이겠죠. 뭐 이렇게 내는 거야. 즉 동사와 목적격 보어 간의 관계만 잘 알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심지어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에서도 당연히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여기에 let이 나왔어. 근데 뒤에 투동사원형 나와 있네? 틀린 거죠. 됐어요? 이렇게도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쉬운 난이도고요. 이게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오기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중등부 기준으로는요. 근데 우리 5마중이잖아. 그러면 우린 방심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우리가 최근에 뭘 배웠습니까? 현재 분사 배웠죠. 현재 분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뭐 배웠죠? 심지어 수동태도 배웠잖아요. 능동태, 수동태 비교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여기에서도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능동, 수동.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게 막 애들이 또 이거를 수학 공식 마냥 외우는 거야. 아까 내가 말해줬던 so that can't는 tutu 막 이렇게 무슨 수학 공식 외우는 거 마냥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걸 마치 무슨 공식 마냥 외워요. 근데 그렇게만 외워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시. 뭐라고 해볼까? 보자.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풀면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아까도 말했지만 make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원형도 쓸 수 있지만 pp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돼? 둘 간의 관계를 봐야겠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간의 관계. 내 자전거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내 자전거가 수리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픽스드가 맞는 거거든. 됐어요? 근데 이게 중2 시험에 안 나오냐? 나와요. 나와. 이게 나와요? 네, 나와요. 재작년 장성중 2에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그런데 애들이 많이 틀려왔어요. 왜? 내가 말한 공식으로 외워. 사역동사네? 동사원형 써야지. 픽스 맞아. 이랬다고. 이래서 다 틀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지 뭐. 알잖아, 결과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 수동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더 잘 나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거는 껌이에요. 이거는 암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해석을 해봐야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항상 여러분 어법 문제는요. 해석과 문법이 결합된 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항상.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왜 내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해석과 문법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잖아요. 하는 건지 되는 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를 좋아해요. 단순 암기로 푸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심한 게 오마중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중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두 가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가량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대화문을 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일단은 대화문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정리해 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좀 앉을게요. 여기 좀 지워야겠다.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제 대화문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유형까지도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쌤이 이제 따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다. 자, 봅시다. 자,
자, 이 써놓은 거를 좀 읽으면서 가볼게요. 자, 대화문 학습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전반적 흐름 파악입니다. 전반적 흐름 파악. 그러니까 전반적 흐름 파악이 뭐냐면은 지금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대화의 순서라든가, 그러니까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 두 번째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요.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라는 내용도 중요한 거고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내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정직하다 생각한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데, A가 했는데 B가 했는데, 됐어?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 세 번째는 주요 표현이나 유사 표현에 대한 암기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교재를 보면은 내가 아무거나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5가 통합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보면은 여기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능력 여부 묻기, 열거하기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주요 표현이에요. 이게 이 단원의 주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이게 바로 유사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Do you know how to solve this puzzle?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냐? How to solve? 푸는 방법을 this puzzle, 이 퍼즐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 이 퍼즐 푸는 방법 알고 있어? 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 너 이거 푸는 법 알고 있어? 너 이거 풀 줄 알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유사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은 말이잖아. 너는 이 퍼즐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니? 똑같은 말 아니야? 풀 수 있냐라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에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맞으면요. 그럼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유사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유사 표현. 알겠죠? 그러면은 주요 표현과 그에 대한 유사 표현이 있죠.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암기로 해야 됩니다. 대화문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화문이라는 거는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특이한 표현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독직해로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하나 보여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You can say that again.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 쓰는지 혹시 알아요? 그냥 직독직해로 해볼게요. 너는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직독직해 한 거죠.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난 네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과 이 말이 똑같다는 걸 니네가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을까? 알기 어려워요. 어느 상황에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의하는 상황에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I agree with you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됐어? 근데 왜 이게 동의의 표현이 됐냐면요 너가 그걸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말이 맞으니까 100번 1000번 말해도 나는 무조건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돼 이러면서 나온 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you can say it again이라는 게 동의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거 직역으로 해결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표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일종의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관용어구라고 하거든요. 관용어구.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도 똑같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죄송한데 비속어로 얘기해 볼게요. 아, 개 같다 이렇게 말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전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게 뭐야? 관용어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 같다 이거는 뭡니까? 아 뭔가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속되게 표현하는 게 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외국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용적인 어구는요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요
그 어근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이 말이 이해되는가? 근데 우리가 무슨 영어 학자 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저만 알면 돼요. 너넨 알 필요 없고요.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난 알아야 되고 너넨 몰라도 된다고. 그렇죠? 너네는 뭐야? 아 그냥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유사 표현에 대한 암기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로 주요 표현을 기준으로 앞뒤에 뭔 말이 나올까를 같이 봐야 됩니다. 됐어요? 이게 대화문 학습에서 중요한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되면요 유형 상관없이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화문 학습 방법 잠깐 넘기고요. 대화문 시험 유형을 보여줄게요. 이게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학교에서 내는 거. 첫 번째, 짝지어진 대화 어색한 거 고르기. 금이지 졸고 앉았는데 씨, 내가 눈앞에 있는데 씨 졸고 있으면 없애버릴 거야. 어? 짝지어진 대화 중에서 어색한 거 고르기. 1번 A, B, 2번 A, B, 3번 A, B 이렇게 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어색한 거, 다음 대화가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순서 또는 삽입인데요. 삽입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보통 순서로 나옵니다. 순서로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어진 대화의 이제 흐름에 알맞게끔 순서 배열을 올바르게 한 것은 이렇게 내는데 이거를 빈칸 문제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순서와 섞어서 출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주고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중간에 순서를 섞어서 순서로 내는 이런 유형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화가 나와 있으면요.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뚫어서 A, B, C에 어떤 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요. 흐름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흐름이나 순서와 관련 있는 문제예요. 됐어? 그러니까 순서와 섞어서 출제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순서랑 섞어서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화 내용 일치 불일치 또는 대화를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똑같은 유형이에요. 결국에는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다섯 번째는 대화의 주제, 여섯 번째는 대화 이후의 행동 추론입니다. 이건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대화를 듣고 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 문제야, 그 문제. 근데 5번, 6번은 잘 안 나와요. 5번, 6번은 많이 나오는 유형 아니고요. 대부분은 1, 2, 3, 4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됐어요? 대부분 유형에서는 이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마중 시험지. 자, 오늘도 금민지 걸 볼게요. 자, 오마중 시험지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이 얼마나 나왔고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가? 총 문제 수가 26문제예요. 26문제. 우리 오마중 기준으로는. 자, 그러면 오마중 기말고사 1학기 기말 기준 출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26문제였어요. 근데 대화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 보면은 없죠? 대화문 없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있네요. 8번. 자, 뭐로 나왔습니까? 다음 대화문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다면 그 개수는 답할 수 있는 질문. 여기 있죠? 요 유형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일치에 관련되는 거예요. 일치에 관련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네요. 여기는. 여기 13번. 빈칸 A에서 C에 들어갈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배우라는 것은 빈칸 빵빵빵. 요거네? 보여? 똑같죠? 지금 내가 쓴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빈칸이자 순서입니다. 어쨌든 출제는 빈칸으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봅시다. 여기 있네요. 19번. 대화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나왔죠? 그럼 일치 두 문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대화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일치 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없고요. 이건 보기니까 아니고요. 네, 없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은 대화문이 총 4문제 나왔습니다. 26문제죠. 됐어요? 그러면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출제율이 15%예요.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15%면 많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마 중에서는요. 대화문에서는 엄청 많이 힘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대화문에서는. 근데
대화문을 그러면 애들이 학습을 등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출제를 어떻게 했다는 걸 눈에 띄냐. 내용 일치가 3문제나 나왔죠. 그렇죠? 게다가 모두 고르시오가 2개 나왔어요. 그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시간 최대한 끌겠다라는 겁니다.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아이들이 빨리 풀 수 없게 하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의도야. 됐어? 두 번째 의도는 일치 문제를 풀려면 자세히 읽어야 되잖아요.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세히.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이미 학습을 했던 친구는 빨리 풀 수 있겠죠? 내가 대화문을 제대로 학습을 안 했던 친구라면은 빨리 못 풀겠죠. 됐어요? 그런 의도로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런 의도로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지금 요 유형이 안 나왔거든요. 짝지어진 대화 어색한 거 고르기. 원래 이게 제일 잘 나와 중등부에서는. 근데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형은 뭘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뭘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유형이 뭘로 나오든 간에 일단 출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출제율이 낮다라고 해서 공부를 대충 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유형에서 어떤 걸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다 제가 써놨습니다. 대화문 학습법. 자 여러분은 대화문의 어느 부분을 학습하면 되냐면요. Get Ready의 스크립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딘지 보여줄게요 제가. 자 여기 내리면요. 이거 5가 통합본이에요. 아이고 밀렸구나. 여기 Get Ready 보이세요? Get Ready의 스크립트 보이시죠? 스크립트 찾았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 이렇게 2문장씩 나와 있죠. 됐어? 그럼 이걸로 뭘 낼 수 있습니까? 요거 짝지어진 대화 어색한 거 됐어? 요걸로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Listen and Talk A, B 내용입니다. Listen and Talk A, B 자 한번 볼게요. 여기 Listen and Talk A 내용이죠? 요거 됐어요? 짝지어진 대화 어색한 거 마찬가지로 낼 수 있고요. B 요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맨 뒷부분에 Real Life Scene이 있어요. Real Life Scene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사실상 대화문은 다 여기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 공부가 1순위예요. 알겠죠? Real Life Scene이 가장 출제율 높음. 1순위로 공부. 알겠죠? 이게 1순위입니다. 자 여기 내리다 보면은 여기 Real Life Scene 보이죠? 그렇죠? Real Life Scene의 내용이 길게 나왔죠. 이렇게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짝지어진 대화 어색한 거 고르기 이거 제외하고요 이게 다 출제 가능해요. 됐어요? 이게 다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Real Life Scene에서 시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걔네를 기준으로 니네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한글 부분을 가리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쓰지 마세요. 노가다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한글을 안 보고 영어만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너네가. 근데 해석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해석이 안 돼. 뭐 예를 들어 여기가 해석이 안 돼. 그럼 이렇게 체크해 놓으라고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라고 니네가. 됐어? 자 그리고 반대로 갑니다. 영어를 가리고 영작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건 써봐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 한글만. 요 한글만 보고 이제 니네가 작문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자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해석과 영작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서술형이 안 나오고 그리고 영작은 출제율도 낮고 뭐 그러는데 얘를 영작을 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는 결국에는 한글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영어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영어로 시험을 보는 건데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요? 지금 니네 많이 나오는 게 이거나 이게 많이 나오잖아. 지금 우리 오마준 기준으로 이 2문제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작으로서 써본다면은 일단 빈칸 문제 풀기가 아주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직접 써보는 거랑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건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요. 이해도가 다릅니다. 내가 직접 써보면요.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요. 잘 까먹어요. 니네 단어 외울 때도 그렇잖아.
쓰면서 외우면 잘 외워지지 않냐? 보통? 뭐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면 스펠링이 헷갈릴 때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써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자문을 해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가 이제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 그래서 내가 간격을 띄워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다 끝났으면 한글만 이제 보면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 자, 그 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는 얘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네. 아, 전체적으로 이 대화 내용이 이런 상황에 대한 거네. 아, 지금 얘 말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겠네.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영어만 보면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해라. 방식은 똑같습니다. 왜? 시험에는 영어로 나온다니까. 한글로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영어 버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한글을 그 전에 보는 이유는 뭐냐? 이게 빠르니까요. 내용 파악하는데 한글 보는 게 당연히 빠르지 않겠냐, 영어보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내가 한글로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동의어 표현을 암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동의한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I agree with you, I couldn't agree more, saying here, you can say that again. 막 이런 표현들 나와 있죠. 이런 거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이 아래에 있는 요 유형이죠. 이거, 요거 다 풀 수 있어요. 요거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습 관련해서 제가 이걸 당연히 니네가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니네 카톡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자, 보냈어요. 지금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요, 이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공부한 흔적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흔적을 저한테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종이가 접혀져 있다거나 뭐 이럴 거 아니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또는 영어 부분을 가리고 영작했느냐? 그럼 이 영작한 내용, 뭐 스프링 노트 같은 데 썼을 거 아니냐? 노트나 이런 데다가 뭐 그런 흔적들. 대화의 흐름 파악에 대한 것도 이거는 사실 뭐 필기할 거는 많이 없겠죠. 그냥 보는 거니까. 그리고 동의어 표현. 자, 요거는요.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숙제량을 좀 줄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특별한 숙제를 하나 내줄 거다라고 했죠. 자, 제가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물론 카톡으로 보내줄 거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A4 용지를요. 이건 선택으로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됩니다. 반띵해서 5과 6과 그 뒷면에 7과 8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페이지에 4분의 1에서 5과 6과 7과 8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뭐 니네가 알아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각 과별로 주요 표현을 쓰고요. 전부 다 주요 표현. 당연히 해석도 써야겠죠. 표현만 쓰면 안 되지. 아까 you can say that again 이것만 쓰면 의미가 없잖아.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주요 표현과 해석을 다 씁니다. 다 쓰고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유사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표현을 쓰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선생님, 유사 표현을 어디서 찾아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겠죠. 유사 표현을 어디서 찾냐면요, 이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리슨 앤 터크 부분에 보통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볼까요? 능력 여부 묻기 해갖고 do you know how to 이게 나와 있죠. 요거. 이게 뭐예요? 이게 주요 표현이죠. 주요 표현. 주요. 이게 주요 표현이야.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아까 말해준 거. Can you? 하고 나와 있죠. 됐어요? 이게 뭡니까? 유사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됐어요? 이게 유사 표현이에요. First, then, finally 이렇게 나와 있죠. 열거하기. 이게 뭡니까? 이게 주요 표현이죠. 유사 표현은 뭐가 나왔죠? First와 then 사이에 second, third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됐어? 이게 유사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를 따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라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아시겠죠? 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요,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일찍 그만 줘라 이 자식아. 일로 와. 수업 끝났지만 끝난 기념. 그만 줘라.
자, 여기까지. 자, 숙제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민지는 잠깐 남자.